네, 일단 모레로 예정된 남북회담은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전 부원장과 좀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북한이 수정도 안 했고 우리 제안을 좀 맞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뜻, 좀 이렇게 북한이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우리 포맷에 맞춰서 북한 대표단을 구성을 했어요. 예. 어떤 수정 제의도 없이. 예. 이건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대내외 정황이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동안 좀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그 사전에 좀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그 전에 남북회담 정령을 보면 수정제의, 예. 또 반복제의, 뭐 반박제의 막 왔다 갔다 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오는데 이틀 동안에 남과 북이 서로 사전 조율할 시간은 없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만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이 이 회담의 성공에 굉장히 신경을 쓸 만큼 북한 상황이 녹록치 않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다급한 상황이다. 다급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면면을 좀 살펴보죠. 뭐 사람들 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게 리경식. 이 사람이 좀 생소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이라고 그러는데 누굽니까? 조선민족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예. TF팀처럼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하는 그런 북한 말로 하면 상무조라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 예. 예. 리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건대는 국가보위성 사람으로서 대표단이 활동을 하는 데서 탈선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주로 살피면서 이제 그 어떤 신변 보장 문제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말하자면 우리는 1, 2, 3번이 실세지만 북한은 보니까 1번, 2번, 5번이 실세로 보입니다. 5번. 그러면 지금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실세, 이 회담의 실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실세라는 겁니까? 국가보위부가 항상 이런 고위급 회담 때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게 민족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조직의 위원이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걸 보면 그리고 제일 밑에다 갖다 놨지만 사실 제일 밑에 인물이 항상 실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남북회담을 보면. 그리고 리경식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적어도 국가보위성에서 부국장급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나와서 대표단이 하는 발언이나 제안 같은 것을 김정은의 의도와 맞게 하는지 안 맞게 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레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이제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까? 이번에 지금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지금 숨가쁘게 달려오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결심은 선 것 같고요. 아마 고위급 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술단,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약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선수단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것보다는 뭐 선수단,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이런 것들은 예상외로 큰 범위로 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회담으로 물꼬는 트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회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담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놓고 이제 체육 부분 실무회담이 있을지 그리고 군사 부분에 통행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군사 실무회담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2차, 3차 장관급 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올림픽이 다 가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올림픽이 다 올 것처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칼빈 스노가 왔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트집 잡아서 아니 평화의 축제에 웬 미군 함정이냐 이렇게 토를 달면 한국 주민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감정도 좀 생길 수 있고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북한으로서는 이거 회담을 연기했는데 아예 올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회담에서는 물꼬를 트겠지만 두 번째 회담이 진짜 중요한 회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차, 3차 회담 그리고 군사회담, 실무군사회담, 실무체육회담 여기서 문제들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겠군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와 이루어지는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미북 대화로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중국은 그나마 제대로 지금 제재를 시작을 해서 북한으로서 보건도는
그게 남한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북한은 판단을 하고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기된 난관을 돌파하라고 그러는데 예.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디딤돌 삼아 북미 관계 개선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 또 훈련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조건을 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속내입니까? 그런 것을 안 하면 네. 북한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북한이 예. 그 신년사 김정은 신년사 앞뒤 문맥을 봐도 예. 훈련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략자산 재개하지 말아라. 앞서서 유엔 제재에 앞장서서 나서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요것이 북한이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남북 관계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이 시선을 확 끌어당긴 다음에 예. 비핵화는 싹 잠기게 하고 어허. 자기네대로 의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니까 예. 뭐 우리 당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예. 여기에 좀 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회담들이나 후속회담들에서 예. 북한이 어떤 의도로 나올지 이것은 참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